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연고대, 서울대다, 원하는 한국 대학의 이 대학 입학 사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매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내용은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몇 년도에는 어땠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센터TV의 마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하는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연속적으로 학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최대 1년 동안 총 2학기를 1월달 또는 8월달에 출국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족으로 받으시는 제2의 가족을, 호스트 가족들을 만나고 그 집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딸로, 아들로서 지내게 되며 무상체류를 지원받죠. 그리고 호스트 가정의 통학 거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등록되어 2학기까지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2학기를 끝내고 나면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귀국하게 되고, 이거를 근간으로 여러분들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미 있는 뜻깊은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영어 능력도 일취월장하고 G1 국가인 선진국 미국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시야도 엄청나게 넓어지게 될 거며, 부모님 슬하에서 최초로 벗어나서 이 자립심이라는 것도 키우게 되고요. 또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 성인이 되기 전 준성인 단계인 중3부터 고등학생 단계의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어 능력 일취월장하고 좋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총명해져 온다라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이 2학기를 잘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교육이 없는 미국에서 제2의 가족을 만나고 성인까지 이어지는 인연도 만들고, 대학교 입학 설명에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사교육 없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다녀오고 미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 총 3가지의 학업 플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 세계 100위권 대학 중 50% 이상이 미국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최상위 교육기관인 대학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인 사립고등학교로 F1 학생 비자로 변경하여 진학하는 건데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립고등학교에서 2학기 동안 진행을 했던 성적증명서를 모두 다 학업을 인정받고요. 그 이후의 학년으로 사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학을 하는 데이스쿨, 유상 홈스테이, 하숙 가정에서 통학을 하는 데이스쿨이 있고요. 또한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는 보딩스쿨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예산에 맞춰서, 또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가장 원하는 환경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유학센터에서 또 마크쌤이 추천해 드리고 모두 진행해 드릴 거예요. 미국은 교육 시스템이 어떠한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경쟁의 목적을 두지 않는 절대평가로 4년 동안 진행되게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교 학점 과정인 AP 과목이라든지 아너스라든지 이런 심화 과목들도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수업들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가장 중요한 준성인 단계인 청소년기를 또 대학을 잘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없는 환경 내에서 내신 등급이 있는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4년 동안 여러분들은 나의 인풋이 확실하면 아웃풋도 확실한 절대평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년의 단임제가 아니에요. 학년에 상관없는 이동식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나의 능력에 맞춰서 여기도 주요 과목들이 있어요. 수학도 그냥 고1,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학을 잘한다라면은 테스트를 보고 AP, 캘큘러스나 미적분이라든지 통계학 같은 수업들, 대학교 선수 과목들도 고등학교에서 수강을 할 수 있고 대학교 학점으로 테스트를 보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고등학교의 의무 과목은 수학, 과학, 사회,
영어가 있는데요. 수학도 나의 능력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과학도 공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야, 미래의 꿈의 분야에 맞춰서 생물을 할 것인지, 화학을 할 것인지, 물리를 할 것인지, 그 윗단계인 AP 과목들을 들을 것인지, 뭐 지구과학, 우주과학 등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도 US 히스토리,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월드 히스토리, 뭐 government, politics 등등 다양하게 심화 과목들도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거고, 또한 그들의 국어인, 미국의 국어인 영어 과목도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AP 과목까지도 들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환학생을 진학하고 사립으로 진학했을 때는 학년에 맞춰서 듣는 게 맞겠죠. 그만큼 영어는 우리에게 제2 외국어로서 넘어야 될 장벽이기 때문에 영어와 사회 과목은 영어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토플 점수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자기 학년에 맞춰서 듣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고3까지요. 체육, 미술, 음악 이 세 가지 과목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체육은 하지 않고 요가를 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밴드를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한 연기, 연극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드라마, 연극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제2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나 라틴 또는 프렌치, 뭐 독일어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겠고요. 컴퓨터 스킬, 뭐 코딩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심리학 등등 원하는 위주의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술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음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체육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학년이 상관없는 이동식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제가 아니고요. 매 클래스마다 수업을 이동해야 되고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메이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은 2시 반 정도면 마치게 되는데, 미국 교육의 고등학교 교육의 꽃은 방과후 활동이죠. 원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테니스, 수영, 농구, 배구, 뭐 계주 등등 원하는 스포츠 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미국 학생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친해지고 시상도 하게 될 거고요. 클럽 활동,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학 클럽 들어가서 가장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도교사와 함께 준비를 하며 시상도 하게 될 거고, 그 시상을 토대로 대입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로보틱스를 들어간다라든지,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토론을 좋아하는 친구들 디베이팅이나 스피치 클럽을 들어갈 수도 있고, 체스 클럽을 들어갈 수도 있고, 큐브 클럽을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위주로 수업을 선택과 집중을 하면 4년 동안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리더십과 성취를 보이는 게 미국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4년 동안 절대평가이다. 등급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학년에 상관없는 이동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년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한 대학교 선수 과목인 AP 과목들을 들어서 최대 20학점까지 고등학교 때 대학교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거는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 좀 해당되겠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친 학생들도 해당되겠죠. 한국처럼 주입식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 미술, 음악 등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참여도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위주로 수업을 짤 수가 있다. 이미 한국의 대학가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내로 진학하는 건데요. 국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케이스. 첫 번째로는 여기서도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지겠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두 학기 학력을 인정받고 진학.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학력을 인정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유급하여 진학하는 게 있겠습니다. 자, 유급하여 진학하는 케이스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유급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미국의 9학년 중3 1학기를 마치고 8월에 가을 학기에 출국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절하고 베스트 학년으로서 미국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년이라고 마크쌤이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을부터 그 다음 해 5월 말 6월 초까지 두 학기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녀오고 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십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외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자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이 보통
11월에 있잖아요. 이 케이스의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중3 1학기까지 거의 올 A를 받았던 학생들이 유급하여 자사고 대비를 하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늦게 알아서 고1 1학기를 마치고 가을에 출국해서 돌아왔을 때 고2 2학기로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이 유급하는 케이스라면 수시를 염두로 두고 한국 대입을 준비하는 케이스들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에 내신이 매우 우수했던 학생들, 그리고 나는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 케이스가 되겠고요.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한국 대입을 잘하기 위해서 재수 삼수도 하는 마당에 유급하겠다라는 학생들은 한 살 어린 친구들과 수시를 같이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의 두 학기 성적을 모두 다 학년 인정을 받고 한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3 1학기 때 마치고 떠났던 학생들은 중3 2학기와 고1 1학기를 인정받기 때문에 출국하고 돌아오면은 5월 말 6월 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진행 중일 건데요. 그때 진학하지 않고 8월 2학기가 열릴 때 주소지 근처의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공립고등학교로 고1 2학기로 진학을 하거나, 또는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 외고를 간다라든지 사립고로 학력 인정을 받아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동급생들, 나와 동갑인 친구들과 같이 학년을 인정받아서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제 한국은 또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동생들과 학교를 다니기 싫다 라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기도 하고요. 또한 중3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출국해서 고1 2학기에 온 아이들은 수시도 같이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고1학기를 마치고 출국해서 고2학기로 두 학기 인정을 받고 복학하는 경우라면은 사실 수시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집중하겠다, 재수 삼수도 하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유급을 해야 되냐, 동생들이랑 학교 다니기 싫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선택이 옳을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계신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은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그 이후로 한국 대학 수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인사 서로 잘 나누고 그다음에 내용을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녀왔던 저희 특파원이었기도 하죠. 학생 어머님이신데요. 어머님께서의 대학 입학을 수시로 진행하시면서 대학의 입학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하는 이렇게 교환학생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 수시 진행하는 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공백기가 있다가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았지만 미국의 절대평가로 진행된 성적 증명서는 아이들이 거의 성실했던 친구들은 올 A를 받아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은 학교의 입학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머님이 계신 대학의 경우 교과 전형으로 수시 진행할 때는 3개 학기 이상 국내 학생부가 교과 성적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정량적인 평가 시 해외 대학의 성적을 비교 내신으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두 학기는 공란으로 두고 한국 거의 3학기 걸로 평점을 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예 5개 학기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수시가 안 된다는 거죠. 교과 전형의 경우 해외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중 국외고 제약이 있는 경우 이제 성적 증명서, 해외고의 해제 등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출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국 대학의 이 대학 입학 사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매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내용은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몇 년도에는 어땠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연고대, 서울대다 그러면은 교환학생 다녀오고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이거를 매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1년 동안 잘 다녀오고 이후로 어떻게 진학하는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미국 영상과 미국 교육 영상과 함께 또 뵙겠습니다. 마크쌤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